그런데 그 쇠 냄새가 이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너무 그 냄새가 진하니까 놀라가지고 눈을 살짝 떠보니까 베란다 창문 쪽에 희미하게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또. 중국 파견 근무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51살 김시영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때는 2018년 중국 서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당시에는 이제 중국에서 한 제조 공장의 안전팀장으로 근무를 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하나씩 숙소가 나온대요. 그렇죠. 방이 3개였고 여기에 남자 3명이서 사는 그런 숙소였는데 뭐 나쁘지 않네. 여기서 이제 몇몇 직원들은 이게 불편하면 개인의 사비를 지급하고 다른 숙소를 찾아서 구해서 지내기도 했는데 이 시영 씨 후배 호균 씨도 사비를 들여서 따로 숙소를 구했다고 합니다. 무려 그 숙소는 34평. 넓은데. 굉장히 혼자 여유가 있는 쓰기에는 분이네. 충분히 넓고 심지어 지어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 시세보다도 가격도 훨씬 저렴하게 잘 구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수상한데. 들어가게 됩니다. 저렴하게 구했어. 싸며. 그렇게 2달이란 시간이 훌쩍 흐르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 호균 씨가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알던 그 호균이가 아니었어요. 키가 184에 몸무게가 85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호리호리한 이 체격이었는데 2달 사이에 적어도 10kg 정도는 빠져 보이네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차분해지고 어둡고 그리고 얼굴엔 생기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호균아 너 뭐야 어디 아픈 거야?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균 씨가 잠을 잘 못 자서요. 그리고 그냥 툭 얘기를 던지고 갑니다. 요즘 좀 일이 힘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밥이나 함께 하자라고 이제 헤어졌죠. 이렇게 계속 찝찝한 상태로 있는데 호균 씨한테 마침 전화가 오게 됩니다. 별일 없으면 소주 한잔 하시죠? 라고 전화가 어느 날 걸려오게 돼요. 걱정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서 아 그래 안 그래도 숙소 같이 쓰는 기주랑 같이 한잔하기로 했는데 그때 같이 보면 되겠다. 그러고 약속을 이제 정했대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니 막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호균 씨만 아무 말 없이 술만 계속 무슨 일이 있다. 뭔 일 있나? 호균 씨 때문에 원일 있다. 만났는데. 술잔만 말없이 계속 비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분위기도 좀 전환할 겸 복작복작하게 우리 막 지내다가 좋은 집에서 혼자 사니까 너무 좋지? 하는데 호균 씨는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면서 사실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집에서 나와서 호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을 비워뒀다는 건가? 두 사람은 호균 씨에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사를 한 첫날부터 밤마다 가위를 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한 가위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 그거 못 살아. 근데 더 기괴한 건 손으로 조르는 게 아니에요. 뭘로 줘라? 아주 긴 머리카락에 얼굴 없는 어떤 여자가 머리카락을 막 목에 휘감는데 매일 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여러분 어릴 때 네모난 건전지 혀에 대보셨어요? 네, 찌릿한 거. 찌릿찌릿. 그 찌릿하고 되게 비릿한 그 쇠맛, 쇠맛, 피맛. 그리고 쇠 냄새. 그 여자의 머리카락에서 그 쇠 냄새가 계속 나는 거죠. 기분 나쁘네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시영 씨가 황당하기도 했지만 얼굴을 보니까 이 겁에 질린 호균 씨의 모습이 너무 리얼하니까 이게 진짠가 긴가민가 했대요. 궁금하지. 제가 내일 그 집에서 이삿짐을 좀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한 겁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막내 기주 씨가 오늘 형 집에서 우리 셋이 같이 자고 그래, 그러면 되겠네. 거기서 잠을 자고 그치? 내일 짐을 같이 빼오면 되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영 씨도 얘기를 듣고 살짝은 겁이 나긴 했지만 세 사람이 함께 가게 됩니다. 이 넓은 거실에서 이제 셋이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호균 씨가 집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는 도중에도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계속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정도 이제 술 기운이 올라오고 호균 씨가 갑자기 여자가 올 때가 됐어. 누가 마시가네. 아니 그 여자가 올 때가 됐다고요. 무슨 소리야 지금. 아 빨리 나가야 빨리 나가자. 야 어디가? 빨리 나가자고. 야 이 시간이니까 다들 어디가? 아 나가자. 야 일어나봐. 야 정신 차려봐 임마. 정신 차리세요 형. 나 보라고. 호균 씨의 이 돌발 행동에 두 사람이 참 놀래게 돼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진정된 게 어디냐 생각을 하면서 호균 씨를 들어서 침대로 갖다 눕힙니다. 그리고 기주 씨는 남은 방에서 자게 되고 씻어야지. 시영 씨는 거실에서 자게 됩니다. 씻어야지. 아까와는 달리 집안이 이제 고요하게 정적에 휩싸인 이 거실에서 시영 씨는 잠이 들게 되는데 방금 전에 그 호균 씨의 이상한 행동과 호균 씨에게 들었던 그 무서운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그치. 간신히 잠이 들었어요. 간신히. 그런데 그 쇠 냄새가 이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너무 그 냄새가 진하니까 놀라가지고 눈을 살짝 떠보니까 베란다 창문 쪽에 희미하게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머리카락을 정말 길게 늘어뜨린 그 여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계속 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자마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 막혀 죽을 지경이었대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목을 감아서 목을 계속 졸라요. 시영 씨는 기절을 합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우리 시영 씨는 어젯밤 그 기억들이 너무 생생하고 선명해서 소름이 너무 끼친 나머지 동생들을 두고 먼저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났을 때 막내 기주 씨가 갑자기 돌연 병가를 내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잘 잤잖아요, 그냥. 그렇죠. 잘 잤는데 왜? 갑자기 병가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몇 달이 또 흐르게 돼요. 시영 씨가 휴가를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기주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죄송한데 소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전화를 받게 돼요. 그렇게 만나서 둘은 안부를 나누다가 기주 씨가 형 우리 그 셋이 호균이 형네 집에서 잤던 날 있잖아요. 형 못 본 거 없어요? 못 봤어요?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왠지 그날 일을 입으로 꺼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답니다. 뭐 특별한 거 나는 없었는데 라고 넘어갔다고 해요. 근데 기주 씨가 하는 얘기가 형 제가 그날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일어났는데 머리카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온 집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주 씨는 그날 밤 이후로 이게 예산일이 아니다 싶어서 겨우 수소문을 통해서 응. 굉장히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뭐야. 호균 씨가 이사 가기 전 그 집에는 30살 정도 되는 여자가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여자는 오랫동안 투병 중이었는데 병세가 악화되면서 머리가 다 빠진 거죠. 머리가 다 빠지고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던 어머니께서 그 칠흑같이 까맣고 윤기가 나는 가발을 사줬는데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여자가 그 집에서 죽게 됩니다. 아이고.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가발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발.